얼마 전 제가 우리 당의 대구 경북 의원님들께 분별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윤재욱 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습니다.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드는 것 그리고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재밌으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비대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굉장히 좀 글도 많이 보내주시고 궁금해하시고 그러는데, 저 생활은 약간 뭐 공작 정치나 왜곡의 대상으로 약간 도마위의 생선처럼 그런 신세로 지내고 있는 면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인재 영입되고서 지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제 뒤를 엄청나게 캐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뭐가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열받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랬는데 실제로 뭐 연락도 꽤 받습니다.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했던 사건의 판결문 가지고 뭐 입수를 했네 어쩌네 뭐 인터뷰도 요청하고 그러는데 또 뭐 안 나오면 또 다시 기사가 안 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분들은 스탠스를 어디다 두고 있을까 뭐 전과라도 있길 바랬을까 가족들이랑 뭐 쌍욕한 영상이라도 있길 바랬을까 도대체 누굴 기준으로 하길래 그런 게 있기를 바랄까 뭐 이제 좀 황당했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쪽이 도덕성 우위가 확실히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살아오기만 했으면 뭐 저런 식으로 겨누고 있더라도 마음은 불편하지만 상관은 없겠지 그랬는데 최근에 박은식 위원님이 겪은 고초를 보면서 이게 가짜 뉴스도 조만간 나를 대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는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왜 견디는지 주변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그게 뭐 아무렇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해야만 하는 일이라서 견디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조차고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견뎌야만 하는 책임감이 있고 그들은 저를 뭐 도마위의 생선처럼 자기들이 뭐 칼을 휘두르면 어떻게든 썰어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입니다. 가야 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들의 착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 하던 대로 하던 그런 세상은 이미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가 청산 대상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들 그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정치하고 있는지만 또 드러낼 뿐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는지 생생히 기억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치 취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서정 의원님. 네, 지난 목요일 18일에 저출생 관련 공약 발표가 있었죠. 우리 당은 저출생 문제를 주택, 양육 비용 등의 물질적 조건만을 원인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저소득층도 고소득층도 모두 출생률이 떨어지고 있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안정적으로 보여졌던 출생률을 보였던 세종시도 1%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아이만큼 부모인 나의 삶도 중요한 MZ세대의 심리적 부담감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사회 시스템과 인식 개선을 중점으로 둬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각종 혜택의 남발이 아닌 보다 본질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제발 어려워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야 합니다. 결혼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는 부모와 아이의 생애주기에 따른 비용과 퀄리티,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소외된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중요도를 선별해서 정책 제안을 할 것입니다. 부모가 되는 혹은 이미 된 나를 둘러싼 시스템은 크게 아래 4가지로 구성됩니다. 정부 시스템, 기업 직장 시스템, 그리고 육아와 교육 기관 시스템, 나와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우리 가정의 시스템. 하나씩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보자면 정부는 그야말로 시스템 개편이 가장 먼저입니다.
이미 저희 공약에서 발표를 했듯이 고용노동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한 곳으로 모아야 우선순위를 선별하고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동작합니다. 나의 일과 직장 그리고 직업에서는 유연 근무 등의 육아기 근로자의 환경에 맞춰 일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의 개선, 아빠, 엄마 구분 없이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이 충분히 필요한데요. 다만 이것을 모두 기업의 역량에 떠넘기면 기업 간 격차가 커지게 되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종사자,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은 박탈감만 더 커지게 됩니다. 즉 다양한 소규모 일터에 대한 정부의 기업 지원이 관건인 정책입니다. 교육과 육아 기관에서는 퀄리티 개선이,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돌봄 인프라 확장 및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미 발표된 첫 번째 공약은 정부와 기업 시스템에 집중했고요. 부모가 되어도 원하는 방식대로 커리어를 유지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충분히 조성될 수 있는 공약입니다. 앞으로는 기관과 가정의 상호 보완적인 돌봄 시스템에 집중해서 민간의 협력, 영아뿐 아니라 초등의 돌봄 공백까지 고려하고 맞벌이 가정이 소외되는 돌봄 비용 지원을 기준을 개편하고 외벌이 가정에서 가중되는 돌봄과 가사 노동을 덜어주는 가사 지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부모가 된 나의 삶을 지키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지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비대위원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저는 엄마로서의 걱정을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표적 유산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정신질환 확산이라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10년 사이 청소년에서 우울증 진단과 자살률 모두 2배로 늘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서 몰입하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 그리고 마약 중독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역시 정신건강의 격차가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1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 10대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이 나눠주고 마시게 되는 충격적인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일상을 상시적으로 접하는 청소년들은 상대적 소외감, 사회적 고립감, 우울증을 겪으면서 마약의 유혹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작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엄정한 처벌뿐만 아닌 지금까지 국가가 살펴보지 못한 예방과 치료의 개선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범죄지만 마약 중독은 질병이라고 구분하고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청소년 마약 중독은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치료에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중독이 질병이라면 치료와 재활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상이한 부처에서 치료와 재활을 담당하는 분절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통합적인 연계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또 다른 질병과 같이 마약 중독 치료에 대해서 수가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약 중독을 공적인 치료의 영역으로 양성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처벌하게 하는 데만 집중한다면 마약이 음습한 곳에서 우리 청소년과 사회에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큽니다. 우리 당은 우리 미래 세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신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줄 수 있는 따뜻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대위원 박은식입니다. 저는 주요 일간지의 칼럼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우고 군부 독재 세력이 이끈 나라가 아닌 애국자들이 피땀 흘려 일군 나라라는 것,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을 호남인이 주도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발전하게 한 핵심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곧 광주 정신임을 말해왔습니다.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악의적인 카톡 조작 이미지로 기사를 쓰고 또 그 허접한 기사를 토대로 논평을 내고
SNS에 게시한 민주당 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늘 또 김대엽 정신을 이어나가는 민주당의 공격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해온 그 가치들을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똘똘 뭉쳐 가짜 뉴스로부터 동료 시민들을 보호하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도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비상대책위원 윤도현입니다. 제 주변에는 취업을 준비하며 당장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원하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자격증도 취득해야 하고 시험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립준비 청년, 빈곤 가정의 청년들에게는 그 준비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결국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시간제 아르바이트와 단순 노무직을 전전하며 할 수밖에 없고 희망했던 직업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빈곤의 덫에 갇히게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모든 청년들이 차별 없이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국민의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